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매물에 임대인 외에 물건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상황이고, 계약하는 매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건물 상태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혹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은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매물에 전세나 월세 계약 예정이시라면 주의점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있거나 등기부에 임대인 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따로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깨끗한 권리에서의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는 등기가 된 기존 건물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결로나 수합은 이상이 없는지 집을 보시고, 집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가계약금을 걸게 돼요. 요즘에는 계약금의 일부를 예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예치를 하시면 본 계약이 오기 전에 내가 마음을 바꾼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민법에서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이제 판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판사가 이거 가계약금 돌려줘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부는 포기를 해라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신중을 가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진짜 이 집을 꼭 계약을 하겠다, 나는 이 집을 지금 놓치지 않겠다 할 경우에만 이 가계약금을 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계약이겠죠. 본 계약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임대인이 신분증을 보시고 거기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등기부 등본에 갑구 주민등록번호하고 일치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하셔야겠죠. 등기부를 보고 갑구에 임대인이 잘 써 있는지 보시고, 을구에 아무것도 없는지, 기타 채권 같은 게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국세 완납 증명서하고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이 계약서라는 건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을 했다던가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이제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 배당에도 아무리 내가 최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앞서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경매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세금입니다. 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여기에 다른 소액 임차인이 있지 않는 한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하지만 세금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이제 국세를 10억을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세금을 먼저 다 충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8억짜리 집인데 10억의 세금이 있었다. 전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 완납 증명서하고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계약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금이 참 무서운 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이 집에서 가져가기도 해요. 그걸 바로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 당해세는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체납될 일이 많은 직위에 계신 분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특약을 쓰게 되는데요. 특약은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명시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에어컨을 집주인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내가 여기 월세나 전세로 들어와요. 이제 계약서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조건이다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집이 50평짜리 집인데 이 시스템 에어컨을 20평짜리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이 집에 살 계획이 없고 그냥 계속 임차인만 받을 거면 싼 거 해주려고 하는 임대인이 대부분이에요. 벽지 같은 경우도 그냥 벽지를 집주인이 해준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 집주인은 오래 가고 싼 벽지를 해주려고 할 게 10중 8구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천연 벽지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선호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벽지 집을 가서 벽지를 보시고 임대인한테 계약하기 전에 나 이거 이 정도 가격대로 이런 종류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괜찮습니까? 물어보고 임대인이 괜찮다고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안에 빌트인으로 들어와 있는 가전이 되게 많아요. 그게 망가졌을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네가 고쳐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계약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5만 원 미만은 세입자가 고치고 5만 원 이상은 집주인이 고친다. 뭐 이렇게 특이하게 하나 넣으시면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잔금이나 계약금이나 송금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현금을 쓰시기도 하는데 인터넷 뱅킹이 이제 모두에게 편합니다. 미리 가셔서 이체 한도를 풀어 놓으시고 그 공인중개 그 부동산에 가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송금해 주시고 이제 확인시켜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편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행을 했다는 거를 증명해야 돼요. 나 이 사람한테 이만큼 송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영수증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임대인이 나 돈 안 받았어 이러고 난 영수증도 잃어버렸고 이러면은 진짜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으로 이체를 하시면 은행에서 알아서 증거를 잘 보관을 해줘요. 이제 계약을 잘 마치셨으면 잔금이 남아 있겠죠. 보통 잔금은 이사 날짜랑 맞추는 게 통상이에요. 들어가서 이 집에 어디 하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아파트에 원래 있었던 용품들이 있어요. 목록이 있어요. 이 아파트에는 이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록을 보고 다 여기에 있는지 없으면 전 세입자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청구하셔서 임차인한테 주셔야 합니다. 다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그거 외에도 전 세입자가 망가뜨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루에 심하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화장실 뭐 타일이 깨져 있다던가 마루가 일정 부분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썩어 있다던가 뭐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셔서 이게 내가 이렇게 파손시킨 게 아니다 이런 거를 문서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기부상에 아무것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해서 물건과 유사한 채권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내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그날 딱 받게 되면 그 순간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잔금을 치르고 다음날 00시까지 그 틈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 틈을 이용해서 나쁜 임대인은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전입신고를 하루 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루 전에 해서 임대인이 야, 너 왜 하루 전에 했어? 너 그날 했어야지 왜 하루 전에 했어? 이렇게 말하는 임대인이라면 그 임대인은 무조건 이상한 임대인이에요. 그거를 뭐 막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이제 전날에 해두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정을 다 끝내셨으면 이제 이사를 잘 하시면 돼요. 이사를 하시면 이제 분명히 아까 집주인하고 와서 집 상태가 어떤지 체크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푹 파져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제가 나중에 물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고 임대인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시고 아 이런 거 아까 전에 확인 못 했는데 제가 이사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좀 억울한 책임을 피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